해질녘에 온정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시댁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자신의 꿈을 지키는 며느리 민주의 이야기입니다. 시댁 모임 뒤 갑작스러운 치워달라는 명령과 출장 반대를 겪은 민주는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을 토해내며 단호히 반격했습니다. 남편의 지지와 법적 준비를 바탕으로 정면 충돌에 직면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출장 기회를 지키고 프로젝트에서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민주의 재능과 꿈을 이해하며 태도를 바꾸고 가족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재정립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이야기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칵테일 잔에 남아있는 라임 조각이 부드럽게 회전하는 속도에 맞춰 내 심장도 살짝 떨렸다. 3시간 동안 이어진 해외 클라이언트 연락회의가 끝나고 식당 창밖은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동료들과 웃으며 다음 단계 계획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잠시 잠겨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시끄러운 진동을 시작했다. 보이는 순간 내 표정이 살짝 굳었다. 발신자 표시에 시어머니라고 적힌 이름이 시려운 빛을 띠고 있었다. 동료들이 나를 봐서 안 돼? 급한 일이야? 라고 묻자 나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가족이에요. 잠시만요 라고 말하고 식당 뒤편으로 갔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식탁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쓴소리로 치우는 듯한 기운이 물씬 났다. 며느리, 와서 치워라 짧고 명령적인 말투였다. 나는 한숨을 참으며 시어머니, 지금 제가 바깥에 있어요. 클라이언트와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설명했다. 아까 시댁 모임이 끝났죠? 다른 분들이 안 치워주셨어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탱탱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은 왜 치워? 너가 며느리잖아. 시댁 모임 치울 건 내 몫이지 뭐. 라고 외쳤다. 주변이 조용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좀처럼 퍼졌는지 몇몇 동료들이 뒤돌아보았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다. 시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2주 전에 출장 신청을 넣었잖아요. 그 때문에 오늘 시댁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걸 아셨어요? 내 말이 끝나는 순간 전화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몇 초 뒤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출장. 뭐라고? 너가 언제 출장 신청을 넣었다고? 누구한테 말했어? 2주 전에 남편이랑도 이야기했고 시어머니와 아버님께도 전화했었어요. 해외 사업 확장 관련해서 2주 동안 갔다 오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긴장하며 다시 설명했다. 그때 2주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당시 사이고 여행이라도 가는 거냐? 그래도 시댁일을 좀 생각해라 라고 하며 불쾌해했지만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래, 나는 잊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높였다. 누가 너에게 출장을 보내준다고? 내가 떠나면 시댁은 어떻게? 나하고 아버님, 그리고 너 남편, 누가 밥 해주고 누가 이사 정리해? 너는 그냥 자신 편만 생각하냐? 시어머니, 출장 기간의 저녁은 배달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청소 부부는 아르바이트생을 불러서 아르바이트생? 돈이 넘쳐나냐? 시어머니는 나의 말을 가로챘다. 며느리로 태어났는데 시댁을 돌보는 게 본분인데 왜 그런 걸 생각해? 너 그 출장 취소해. 지금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취소시켜.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차렸다. 동료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서 당황스러웠지만 더 큰 건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였다. 시어머니, 이 출장은 제 직업적 성장에 아주 중요해요. 기회가 잘 나온 거예요. 직업적 성장. 내 남편이 버티고 있잖아. 너는 그냥 집에 있어서 시댁과 아이도 없는데요.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결혼한 지 3살째인데 시어머니는 항상 아이 낳기 전에 시댁을 잘 돌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이런 핑계도 지겨웠다. 아이 없어도 시댁이 있잖아. 너 이년아, 정말 못 배우냐? 시어머니의 욕설이 튀어나왔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오늘 저녁 안에 출장 취소 안 하면 너 책임을 져야 해.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라.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동료 중 한 명이 다가와 괜찮아. 심상찮은데 라고 묻자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괜찮아. 좀 긴장됐어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다. 오문서 이번 출장.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2주 동안의 자유, 그리고 오래된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소란을 피우더라도 이번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나는 휴대폰을 넣고 동료들에게 죄송해. 좀 긴장됐어. 그럼 이제 갈까요? 라고 말하며 눈빛 속에 이전엔 없던 단호함이 생겼다. 시어머니의 다음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댁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을 귀에 다시 대는 순간 시어머니의 함성이 귀를 쪼개는 듯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너 이년아, 정말 내 말을 안 듣냐?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또다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얼굴을 숨기듯 어깨를 웅크렸고 손으로 귀를 살짝 덮었다. 시어머니, 제발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지금 공공장소에 있어요.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단호함은 잃지 않았다. 이 출장은 제가 오래 기다린 기회예요. 회사에서도 제 역량을 인정해서 맡겨준 거고 성공하면 승진 가능성도 높아요. 승진. 돈. 그런 거 중요해? 시댁을 차지하는 게 우선이지 않냐? 시어머니는 더욱 분노해했다. 내 남편, 김민준이 뭐라고 해? 그 애도 너를 내버려 두고 출장 갔다 오는 거 맞아? 그는 아무 말 안 해. 민준이는 제 결정을 존중해요. 2주 전에 이야기했을 때도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나는 사실을 말했다. 남편 민준은 평소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꺼리지만 이번 출장은 내 직업에 중요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 존중한다고? 그 애도 정신이 나갔냐? 시어머니의 욕설이 이어졌다. 우리 민준이 혼자 밥 먹고 세탁도 하고 집 정리도 해야 해? 너는 그런 걸 생각 안 해. 마치 시댁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냐? 시어머니, 민준이는 어른이에요. 스스로 밥도 만들고 세탁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출장 전에 냉동 음식도 만들어두고 집안도 정리해 둘게요. 나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냉동 음식. 그런 건 먹고 배 아파지잖아. 우리 민준이 그런 걸 먹고 아파하면 너 책임져? 시어머니는 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나하고 아버님은 어떻게?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 모임하는데 너가 없으면 누가 밥 해주고 누가 설거지해? 다른 며느리들도 다 시댁을 잘 돌려주는데 왜 너만 특별해? 라고 비난했다. 다른 며느리들. 그 말을 들으면 내 속이 또 아팠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의 며느리들은 대부분 전업주부라 시댁에 자주 갈 수 있지만 나는 직장인이었다. 그래도 매주 토요일은 꼭 시댁에 가서 밥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었다. 단지 이번만 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을 뿐인데 시어머니, 제가 평소에도 매주 시댁에 와서 일을 도왔잖아요. 이번만 2주 동안 떠나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도 가끔 시댁 모임을 빼먹는데 누가 빼먹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 시어머니는 나의 말을 가로챘다. 내가 말했잖아. 너 그 출장 취소해. 지금 당장. 아니면 내가 내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말할 거다. 우리 며느리가 시댁을 버리고 출장을 가려는데 이런 사람을 승진시켜 주느냐? 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 내 직업도 날아가겠지? 협박이었다. 시어머니는 이전에도 몇 번 나의 회사에 전화해서 며느리가 시댁을 안 돌려라고 불평했었다.
그때는 나가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겨우 타협했지만 이번은 다르다. 시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직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번 출장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해도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극도로 거칠어졌다.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너 책임져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마. 시어머니, 제가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결단력 있게 말했다. 좋아. 그럼 너 지켜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나는 소리 끝이 들리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아직도 떨렸고 귀는 시어머니의 함성이 맴도는 것 같았다. 괜찮아. 너무 심상찮은데 동료인 수진이 다가와 촉촉한 물을 건네줬다. 그분이 시어머니라고? 너무 심하게 말하시는 것 같아. 나는 수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항상 이래 라고 속을 감추며 말했다. 하지만 눈물이 차올라 안으로 삼켰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맞춰왔지만 이번엔 정말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보니 남편 민준에게 문자가 왔다. 시어머니 전화 왔어? 분노 안 해. 내가 이따 전화할게. 나는 괜찮아. 너 할 일 해. 제가 알아서 할게 라고 답장했다. 그리고 식탁으로 돌아가 죄송해. 좀 긴장됐어.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갈까요? 라고 말했다. 동료들은 안심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빨리 갈게 라고 말했다. 차 안으로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시어머니가 정말 회사에 전화할지 모르고 또 어떤 폭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건 불안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출장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해외 시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시어머니의 분노보다 훨씬 강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시어머니 정말 심하게 말했어? 그는 내 어깨를 살며시 치며 물었다. 나는 민준에게 그래, 심하게 협박도 했어. 회사에 전화할 거래라고 말했고, 하지만 이번 출장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을 거다. 너도 그렇지? 라고 묻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내가 시어머니한테 말할게. 너 걱정 마에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은 계속 떨렸다. 시어머니의 다음 행동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2주 후에 해외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제부터 시어머니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민준이 내 등을 감싸주는 손이 따뜻했지만 내 머릿속은 오래된 기억들이 뒤섞여 마음을 아프게 했다. 거실 책상 위에 놓인 유리잔에 남아있는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 그때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다시 귀에 울렸다. 며느리, 이 잔은 왜 이렇게 닦았어? 얼룩이 남아있잖아. 작년 설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10여 명의 시댁 친척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던 날이다. 두 손이 아파 떨렸고 눈꺼풀도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 감사한 말도 없이 유리잔의 얼룩을 잡아대며 나를 꾸짖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다른 며느리들도 불편해. 그때 나는 입을 닫고 다시 잔을 닦았다. 남편 민준이 덤마, 그만해요. 그녀도 정말 피곤해 라고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너 몰라. 며느리는 이런 걸 해야 성큼성큼 잘한다 라고 말하며 막아섰다. 결국 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14시간 동안 계속 일했고 설날 저녁엔 몸살이 나서 침대에 누웠다. 그때 시어머니는 그냥 게을러서 그러는 거지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뭐 생각하니? 민준이 내 이마를 만지며 묻자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작년 가을
나는 회사에서 부서장 승진 후보로 추천받았다. 하지만 승진을 하려면 3개월 동안 지역 출장을 해야 했었다. 나는 기뻐하며 시댁에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너가 떠나면 나 어떡해? 아버님 건강도 안 좋고 민준이도 혼자 살기 어렵잖아. 내가 직장인이니까 시댁을 못 돌리는 건 알지만 이 정도는 양보해줘야 하지 않냐?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망설였다. 민준도 범마 말이 맞아.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라고 말했고 결국 나는 승진 기회를 포기했다. 회사 동료들은 정말 아깝다라고 위로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문서 그 뒤로 6개월 동안 나는 늘 후회했다. 그 승진이었다면 지금의 내 위치는 훨씬 높았을 것이다. 이번엔 정말 못 포기해 나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그때 승진 포기한 건 아직 후회가 돼. 이번 출장은 제가 오래 기다린 기회니까 민준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이번엔 너의 결정을 존중해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이 깨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시부모님 집이었다. 나는 심장을 졸이고 전화를 받았다. 며느리, 지금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해 보였지만 뒤에 감춰진 분노가 느껴졌다. 오늘 아침 식사 같이 하고 이야기 좀 해. 시어머니, 오늘 아침 회사에 일이 있어서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시댁 일보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높였다. 지금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직접 내 집에 갈 거다. 이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어요. 1시간 뒤에 갈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방에 안 나왔고 공기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앉아 시어머니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그 표정은 차갑고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 하나 없었다. 시어머니, 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이번 출장은 제 직업에 매우 중요해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출장 기간에 시댁을 돌볼 방법도 마련했어요. 방법? 뭐 그런 거 필요해? 시어머니는 웃음을 쳤다. 그 웃음이 차갑다. 며느리가 시댁을 돌리는 게 본분이지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 음식으로 대체할 거라니. 너 정말 시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시어머니, 제가 평소에도 시댁을 잘 돌렸잖아요. 이번만 2주 동안 그래도 안 된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가 떠나면 민준이가 혼자 살게 되고 나하고 아버님도 매주 시댁 모임을 할 수 없어. 다른 친척들에게도 비웃음을 당할 거다. 우리 며느리가 시댁을 버리고 출장 간다고. 시어머니, 제 인생도 있고 직업도 있어요. 그냥 시댁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오랜 시간 억눌렀던 말을 마침내 꺼냈다. 그때 승진 기회도 포기했고 매주 시댁에 와서 일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문서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띄었다. 아마도 나의 단호한 말에 깜짝이었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너가 결혼하면서 시댁의 규칙도 몰라?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아버님, 그리고 남편을 위해 살아야 해. 내 마음 따위 중요해? 네, 중요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 마음도 중요하고 제 꿈도 중요해요.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나요? 이해. 나는 너처럼 이기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너 이렇게 할 거면 결혼을 왜 했어? 민준이를 왜 택했어?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너는 그냥 자신만 생각해. 그 말을 들으면 내 속이 화났다. 이기적이냐? 나는 지금까지 시댁을 위해 얼마나 양보했는지 시어머니는 모른다.
시어머니, 제가 이기적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 잘못됐어.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친다. 너 이렇게 못 배우면 우리 민준이도 힘들어. 결국엔 너 때문에 가정이 망가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일어섰다. 시어머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출장은 취소하지 않을 거고 제가 할 일을 할게요. 나는 시어머니의 분노에 상관없이 문을 열었다. 그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천천히,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어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감이 몸을 감쌌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더 이상 굽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출장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했다.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동료인 영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까 내 시어머니께서 회사에 전화하셨어. 너 출장 안 시켜달라고 불평하셨어.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영호에게 괜찮아. 제가 알아서 할게라고 답장했다. 그리고 차를 달렸다. 회사로 가는 길, 내 마음속에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시어머니의 공격은 이제 시작됐지만 나는 이겨낼 것이다. 회사 주차장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박 부장, 제 시어머니께서 아까 회사에 전화하셨어요. 출장 관련해서 박 부장은 안경을 벗고 웃었다. 며느리가 시댁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였지만 너의 업무 실적과 출장 중요성도 설명해줬어. 회사는 너를 믿고 보내고 시댁 문제는 잘 해결해라. 감사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아. 이 프로젝트를 잘 끝내면 해외 지점 담당자로 발령할 가능성이 높아. 상사의 말이 내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것은 대학 졸업 후 꿈꿔왔던 포지션이었다. 오후, 민준의 전화가 왔다. 엄마가 내게 강요했어? 안 그러면 가족 관계가 망가질 거다고. 아버님도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고. 문서 좀 복잡해. 민준아, 너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어? 나는 너를 지지해. 하지만 엄마가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나도 힘들어. 해외 지점 담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상사가 말했어. 시어머니와 아버님에게 다시 이야기해줘. 출장 기간에 시댁도 잘 돌보고 돌아온 후에 더욱 잘할게. 좋아. 저녁에 직접 가서 이야기해볼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냉장고를 보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너 출장 기간에 내가 먹을 거랑 시어머니랑 아버님한테 매일 배달시킬 음식 준비하려고. 민준의 배려에 눈물이 차올랐다. 고마워. 우리가 부부잖아. 너의 꿈을 응원해야지. 그날 저녁 함께 출장 가방을 싸웠다. 여권, 문서, 회의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대감이 솟아났다. 새벽, 시어머니의 문자가 왔다.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민준이랑 이혼해. 출장 갈 거면 영원히 시댁에 오지 마. 협박이 심해졌지만 나는 문자를 지웠다. 시어머니는 항상 극단적인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나를 포기시키고 싶을 뿐. 아침에 일어나니 민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놨어다. 엄마한테 문자 왔어. 이혼하라고. 너무 심하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준이가 왔어. 너도 지금 당장 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안 와도 민준이랑 이혼해라고 말할 거다. 시어머니, 민준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럼 너가 출장 취소해. 너도 민준이를 사랑하잖아. 사랑은 양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번 출장은 취소할 수 없어요. 좋아.
너 지켜봐.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시어머니 말 좀 들어줘. 하지만 내가 출장 갈 거라는 걸 기억해. 몇 분 뒤 민준이 답장했다. 여보, 괜찮아. 여보가 출장 갈 거고 나는 지지해라고 말했어. 엄마가 정말 화났지만 결국 나를 믿어줬어. 너 걱정 마. 출장 잘 다녀오고 기다릴게. 민준의 답장을 보고 안도감이 쏟아졌다. 마침내 남편이 완전히 내 편이 됐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출장 가방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내일 아침 비행기 맞춰 일찍 일어나야 해. 민준이 내 볼을 쳤다. 이 문서 잠들기 전에 시어머니의 문자가 또 왔다. 너가 떠나는 걸 모른다고 생각해 돌아온 후에 이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 민준이랑 이혼시켜줄게. 나는 문자를 읽고 웃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협박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일 아침 해외 비행기를 타는 순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번 출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래된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출장 전날 오후 인사팀에 긴급 전화가 왔다. 김민주 씨, 제 시어머니께서 부사장님께 연락하셨어요. 출장 취소해달라고 강요하셨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최고층까지 찾아갔다는 건 직업을 위협하려는 의도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부사장님께 설명드릴게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말했다. 부사장님, 시어머니의 말은 오해입니다. 출장 동안에 시부모님을 잘 돌보고 프로젝트도 완벽히 끝낼 자신이 있습니다. 부사장님은 웃으며 너의 능력은 믿어. 보내준다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 그쪽은 나도 말을 해줄게 라는 말로 안도감을 줬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공격은 계속됐다. 저녁길에 바가주머니에 전화가 왔다. 민주아, 출장 그만 포기해. 시어머니가 밤잠도 설치 못하고 시촌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어. 너 때문에 명예가 망가지잖아. 아주머니, 이 출장은 제 꿈이에요. 포기하면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꿈이 뭐 그렇게 중요해?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모르냐? 바가주머니의 소리가 높아졌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며느리, 이제 그만 포기해. 너가 출장을 가면 이 시촌에서 못 살게 될 거다. 시어머니,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내 가방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문서와 여권이 쏟아졌지만 나는 가방을 챙겨 말했다. 시어머니, 그만해요. 그때 민준이 돌아왔다. 엄마, 그만해요. 여보가 정말 출장을 가고 싶어해. 민준이, 너도 이 여자 편이야? 우리 가족을 버렸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세상이 바뀌었어. 여보도 자신의 꿈을 가져야 해.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가 출장을 가도 나는 엄마와 아버님을 잘 돌보고 시댁 모임도 관리할게요. 시어머니는 민준의 말을 듣고 뒤로 물러났다. 좋아. 너희 지켜봐. 돌아온 후에 이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 라고 외치고 갔다. 나는 민준에게 안겼다. 고마워, 괜찮아. 이제 안심해. 너는 출장 잘 다녀오고 기다릴게. 가방을 다시 정리하며 내 마음은 결연해졌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행동이 통하지 않은 건 남편의 지지와 회사의 신뢰 덕분이었다. 출장 전날 밤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잠들었다. 내일 아침 해외 비행기를 타는 순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번 출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내 머릿속은 반격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히 출장을 가는 것뿐 아니라 오래 견뎌온 무리한 요구와 갈취적인 태도를 단호히 끝내야 했다. 여보,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야 해.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통화 녹음, 문자 저장,
친척들의 압박적 말들도 담아둬. 계속되면 법적 조치도 생각해야 해.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짓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엄마가 너무 과했다. 너를 지키는 게 중요해. 그날 저녁, 우리는 노트북에 지난 3년간의 무리한 요구를 적었다. 설날 연례 시간 1, 승진 기회 박탈 시도, 매주 비교적 꾸짖기, 이번 출장을 막기 위한 회사 접촉, 적을수록 내 억눌린 감정이 솟아났다. 다음 날 오후, 법대 동기 지훈을 만났다. 이 정도면 직장 방해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해. 지훈은 증거를 보며 말했다. 법적 처벌은 어렵지만 경고 문자부터 보내고 이어진다면 경고장을 발송해 카페에서 나온 뒤 시어머니에게 경고 문자를 보냈다. 지금까지의 행동은 정신적 학대와 직장 방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출장은 확정되었습니다. 유문자를 보내자마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법적 조치? 너 이 여자야, 미쳤냐? 함성이 귀를 쪼갰다. 며느리를 돌보라고 말하는 게 잘못이냐? 시어머니, 제가 경고했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통화는 그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문자로만 연락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백업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저녁에 민수가 시어머니의 문자를 받았다. 민수야, 너도 그 여자의 편이 되느냐? 이제 너도 내 아들 아니야? 시댁에 오지 마. 민수는 속상해했지만 여보, 내가 엄마에게 그만해줘라고 문자를 보냈어 라고 말했다. 새벽에 시아버지의 형의 전화가 왔다. 민주야,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아파 누웠어. 출장 그만 포기해. 가족 관계가 망가지는 게 좋냐? 큰아버지, 시어머니의 행동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양보는 끝났어요. 이제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겁니다. 너도 너무 심하다. 시어머니는 생각이 옛날이야. 너가 양보해줘야지. 큰아버지, 존중은 서로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인생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할 수 없어요. 문서 전화를 끊고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기 전까지는 쉬울 거 없어. 하지만 우리 함께 버텨야 해. 민준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살아. 너랑 함께 해.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내 편이 될게. 다음 날 지민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경고장 초안 작성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발송할 수 있어. 너 걱정 마. 법적으로 지지해줄게. 증거도 모았고 법적 지원도 받았으며 민준의 지지도 확보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완벽했다. 출장을 가기 전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내일 시댁에 직접 가기로 결심했다. 정면 충돌의 시간이 다가왔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날 꿰뚫었다.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시아버님은 옆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왜 왔어? 내가 이 집에 발 디딜 생각 없다고 말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펼쳤다. 시어머니, 아버님, 이 노트북에 지난 3년간 제가 겪은 모든 걸 적어놨어요. 통화 녹음, 문자 기록, 심지어 부사장님에게 한 협박까지. 시어머니는 노트북을 쳐다보지 않고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출장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난다. 출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화면을 돌려 시아버님에게 보였다. 정신적 학대와 직장 방해에 해당하는 행동이에요. 법적 경고장도 준비했지만 가족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정신적 학대? 너 이년아, 정말 미쳤냐?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쳤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 시키는 게 잘못이냐? 강요하고 직업을 위협하는 건 잘못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매주 시댁에 와서 일해줬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존중해 주셔야 해.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을 잘 돌려주는데 왜 너만 특별해? 다른 며느리는 전업주부이고
저는 직장인이에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엄마, 여보가 오래 기다린 기회예요. 제발 허락해줘. 민준이, 너도 이 여자의 편이 되는 거야? 시어머니 눈물이 글썽였다.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게 좋아? 엄마, 이게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민준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여보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 그래서 제발 허락해줘. 시아버님은 손을 들어 그만해. 민준이 말이 맞아 라고 말했다. 민주아도 준비를 다 해놨어. 출장을 허락하자 시어머니는 시아버님과 민준을 왔다 갔다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몇 분 동안 흘렀다. 좋아. 문서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가 출장을 가려면 가라. 하지만 돌아온 후에 이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 민준이랑도 만나지 마, 시어머니. 민준이 외쳤지만 나는 그를 붙잡았다. 그래도 돼요. 시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돌아온 후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노트북을 접고 가방에 넣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어다. 오랜 갈등 끝에 마침내 출장을 갈 수 있게 됐다. 시어머니의 가혹한 말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민준이 뒤따라 나왔다. 여보, 정말 괜찮아.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중요한 건 출장이야. 돌아온 후에 말하자 차 안으로 타고 갈 때 내 마음은 전에 없이 가벼웠다. 모든 시련이 이제 조금씩 종결되고 꿈을 향한 길이 펼쳐졌다. 차 안에서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미안해. 엄마 때문에 힘들게 했어. 하지만 내 지지는 절대 안 바뀐다. 집에 돌아오자 민준은 바로 시아버님에게 전화했다. 아버님, 여보 출장 확정됐어. 저는 지지해. 시댁 모임은 저가 매주 와서 처리할게.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도 됐어. 내가 알아서 해.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살짝 풀렸다. 새벽, 시어머니의 문자가 왔다. 민준이, 너도 그 여자를 지지하냐?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시댁에 오지 마. 민준이 문자를 보고 속상해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화가 나서 그래? 하지만 시댁을 외면할 수는 없어. 내일 아침 음식과 약을 사다 주고 와야 해.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해도 참아줘.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아. 너는 출장 잘 다녀오면 돼. 왜 출장일이 왔다. 공항에서 민준이 나를 안아줬다. 잘 다녀오. 프로젝트 잘 끝내고 기다리게 고마워. 너도 시댁 잘 챙겨. 비행기가 이륙할 때 민준의 문자가 왔다. 여보, 시댁 갔다 왔어. 엄마는 말 안 걸었지만 음식과 약은 받아줬어. 아버님은 안전하게 갔다 오라고 말해줬어. 내 마음이 크게 안도됐다. 적어도 시어머니가 민준의 배려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건 긍정적이었다. 해외에 도착한 저녁, 민준과 통화했다. 여보, 잘 도착했어. 시어머니 아직 심한 말을 해? 아니, 그냥 방에만 있더라고. 저녁 배달시켜줬고 내일 아침도 예약했어. 다음날 첫 클라이언트 미팅은 대성공이었다. 김 씨의 제안이 인상적이었다는 칭찬을 받았고 프로젝트 계획도 원활하게 합의했다. 나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는 곧 답장했다. 축하해. 너는 잘할 수 있었어. 엄마한테도 말해줄게. 해외 생활은 바빴지만 즐거웠다. 매일 저녁 민준과 통화하며 시댁 소식을 듣고 서로의 일을 공유했다. 어느 날 민준이 통화에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엄마가 오늘 민주아 잘 다녀오고 있냐라고 물어봤어. 아마 마음이 좀 풀렸나 봐요. 정말? 그럼 좋아해. 내 마음에도 희망이 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가라앉았어. 너 돌아온 후에 잘 이야기해보면 괜찮아질 거야.
이 민준의 지지와 시어머니의 미세한 태도 변화는 돌아온 후의 관계 개선에 확신을 줬다. 이제는 프로젝트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걸 정리하는 것만 기다렸다. 비행기 창밖에 저 하늘을 보며 내 마음은 가벼웠다. 오랜 갈등 끝에 찾은 평화와 기회. 이번 출장이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 되고 있었다. 2주가 금방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을 보며 기대와 약간의 긴장이 뒤섞인 마음을 가졌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바뀌었을지 또다시 갈등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함도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여보, 잘 돌아왔어. 그는 나를 강하게 안아줬다. 프로젝트도 잘 끝냈고 너도 건강히 돌아왔어. 정말 다행이야. 응, 너도 잘 지냈어? 나는 웃으며 묻었다. 시어머니, 아직도 화가 나. 민주는 눈을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엄마가 이제 많이 달라졌어. 너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풀렸나 봐. 심지어 오늘 아침부터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해. 정말? 나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었다. 차로 시댁에 갈 때 민준이 이야기했다. 이번에 너가 해외에서 보낸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를 엄마에게 보여줬어. 클라이언트의 칭찬과 회사의 높은 평가도 함께 말했어. 엄마는 처음엔 안 듣겠다고 했지만 점점 귀를 기울였어. 그래도 우리 민주가 잘한다는 거야 라고 말했어. 정말로? 내 마음이 설렜다. 오랜 갈등 끝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음식의 향기가 코를 스쳤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뭔가 바쁘고 있었다. 왔어.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살짝 웃었다. 이문서 그 웃음이 부자연스러웠지만 이전엔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돌아왔어요.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앉아. 금방 밥이 나올 거다. 시어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시아버님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잘 돌아왔구나. 수고했다. 라고 말했다.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를 시작했다. 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이거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니, 시장에서 샀어. 시어머니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민준이 눈을 감추며 웃었다. 나는 알았다. 이 음식들은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다. 식사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민주아, 이번에 미안해. 그 목소리는 작고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내가 너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강압적으로 행동했어. 너무 오래된 생각에 사로잡혔나 봐. 나는 놀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시어머니,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결과를 보니 내가 정말 틀렸다는 걸 알았어.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놓고 말했다. 며느리가 시댁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에만 박혀 있어. 내가 가진 재능과 꿈을 생각하지 못했어. 이번에 내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끝냈다는 걸 보니, 이래서 민주가 그렇게 출장을 가고 싶었구나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 제가 더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대항했어요. 나는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 내가 맞아. 시아버님은 끼어들었다. 여자가 자신의 직업과 꿈을 가져야 하는 거고 시댁도 함께 돌려야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너무 옛날 생각이었어. 이제는 바꿔야 해. 그래?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직업도 중요하고 시댁도 필요할 땐 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시어머니는 말했다. 매주 시댁 모임은 오래된 관습이라 그대로 할 건데 너가 바쁘면 안 와도 돼. 혹은 민준이 와도 되고 배달해도 되고. 편하게 해.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내 눈물이 차올랐다. 오랜 갈등이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되는 걸 보니
정말 감동이었다. 그리고 너가 해외 지점 담당자로 발령받는다는 소식 들었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축하해. 우리 가족에도 빛나는 거야. 이 문서 앞으로도 잘 해내. 시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버님을 더욱 잘 모시겠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만해. 너도 수고했어. 내가 할게라고 말하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이는 이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민준이 나에게 속삭였다. 어때? 엄마 정말 달라졌지? 이제 안심해도 돼, 등. 정말 다행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나에게 지거 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해외에서 쓸 돈이 필요할까봐. 너의 급여는 내가 써. 이건 시어머니 마음이야. 시어머니, 이건 안 돼요. 제가 스스로 벌 수 있어요. 그래도 가지고 가. 너가 잘한다는 마음이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차 안으로 타고 갈 때 내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오랜 갈등 끝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재정립된 것이다.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다. 응. 정말 잘 될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는 정말 큰 선물이었다. 이제는 직업과 가정을 모두 균형을 맞추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회사에 돌아가자마자 상사가 나를 불렀다. 민주아, 이번 프로젝트 성과가 아주 좋아. 해외 지점 담당자로 발령할게. 다음 달부터 해외로 이사 가야 해.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게 뛰었다. 오랜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화로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축하해. 우리 민주가 대단하다. 해외에서도 잘 지내고 건강도 잘 챙겨느라고 말했다. 혹시 한국에 와야 하면 시댁에 와. 언제나 환영할게.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저도 자주 한국에 와서 시어머니와 아버님을 보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민준에게 안겼다. 민준아, 해외 지점 담당자로 발령받았어. 우리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살게 됐어. 정말 축하해. 내가 알았어. 너는 잘할 수 있었어. 민주는 기뻐하며 나를 안아줬다. 유문서, 이제는 모든 게 완벽해졌다. 직업적 성공과 함께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화해한 것이다. 오랜 갈등과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는 나의 단호한 결심과 민준의 지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해 덕분이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 해외 지점에 이사 온 지 한 달.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펼쳐졌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비추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면 민준이 준비한 간단한 아침 식사가 테이블에 놓여 있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로 10분 만에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다. 해외 지점 담당자로서의 업무는 바쁘지만 매일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여보, 엄마가 문자를 보냈어. 민준이 아침 식사 중 말했다. 그리고 어렸을 땐 너 좋아하던 백설기 만들어서 보내줄게라고. 나는 문자를 보고 웃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매주 최소한 한 번씩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해외 생활과 업무를 궁금해한다. 이전엔 협박과 비난만 이어졌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진다. 한 주 뒤 시어머니가 보낸 수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백설기와 시래기 김치, 그리고 나의 생일 선물로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라고 전화했을 때 시어머니는 그래, 잘 사먹고 일해. 민준도 잘 챙겨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업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 매출이 30% 증가했고 본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민주 씨의 리더십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었어요.
라고 상사가 직접 말해주며 격려했다.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협업하며 해외 지점 문화도 잘 적응했다. 주말엔 민준과 함께 현지 관광지를 돌아다니거나 한국인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기도 한다. 어느 날 시촌 친척들과 영상통화를 했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민주가 해외에서 이렇게 잘 살고 일하니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다른 며느리들도 민주아, 정말 대단하다 라고 칭찬했고, 그때는 과거의 갈등이 꿈처럼 느껴졌다. 여보, 이번 명절에 한국에 갈까? 민준이 저녁 산책 중 말했다. 엄마도 우리 보고 싶어 하고, 아버님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봐주고 싶어. 오, 좋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명절 선물도 잘 준비하고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제육볶음도 먹고 싶어. 명절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시댁엔 친척들까지 모여 환영해줬다. 시어머니는 잘 왔어. 배고프지? 금방 음식 나올 거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달려갔고 테이블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식사 중 시어머니가 민주아,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살아. 일도 잘하고 행복해야 해라고 말했을 때 내 눈물이 차올랐지만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제 나는 직업적 성공과 함께 건강한 가족 관계도 갖추게 됐다. 시어머니의 옛날 생각은 바뀌었고 민준과의 관계도 더욱 단단해졌다. 당초 시댁 모임 뒤 온 그 통화는 나의 삶을 뒤바꾼 계기가 됐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기에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제는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을 즐기며 매일매일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모든 시련은 과거로 남고 앞으로는 빛나는 미래만 펼쳐진다.